국민 라디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야 너희가 최고야.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9회 이명박과 정주영의 결별. 너희가 최고란 것을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때는 1992년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있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당을 만들어 대선 주자가 됐다. 이제부터는 중앙일보 정치부장을 지낸 이현홍 기자의 관점에서 풀어본다. 그는 방송인 왕영은 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다. 이영덕 정치부장이 나를 불렀다. 연홍아, 예, 부장님. 가서 그 이명박 사장 좀 만나봐. 현대건설 이명박 사장이요? 왜요? 이현홍은 경제부 기자도 아닌 자신이 왜 이명박을 만나야 하나 싶었다. 정주영 영감이 정치를 하신단다. 헐, 진짜요? 이명박 사장한테 가서 얘기 좀 들어봐. 처음엔 웃었다. 그 양반이 웬 정치를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이제 이명박 사장을 만나야 한다. 그를 아나? 아니다. 나를 만나주기나 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와의 접촉은 114의 현대건설 사장실 전화번호 묻는 걸로 시작했다. 비서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런데 곧바로 전화가 왔다. 저녁 6시에 사장실로 오라는 거였다. 아마도 5시쯤이었을 게다. 부랴부랴 개동 현대사옥으로 갔다. 몇 층인지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다만 사장실이 생각보단 크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이명박 사장이었다. 우리 정치부장께서 저 사장님을 만나보라고 하시던데요. 정주영 회장님이 정치를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렇다지. 만약은 또 뭔 소리야 이게. 만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신답니까? 안 하신답니까? 그러나 이명박은 선수였다. 결코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글쎄, 만약 그렇다면 현대는 어떻게 될까? 현대가 어떻게 되기는요. 정치를 하시면 하는 거죠 그냥. 이명박의 대답은 끝까지 만약이었다. 조금도 책 잡힐 언사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보는 주고 있었다. 사장님, 전 정주영 회장님이 정치를 하실 계획이라고 신문에 쓰겠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시인을 할 수 없어 그러시는 것일 뿐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내일 기사 써서요 모레자에 내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네? 글쎄.
이명박은 끝끝내 아니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기사를 썼다. 다른 곳엔 확인할 수도 없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더 물어볼 데도 없었다. 만약 현대가 오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그 정도의 오보라면 꼼짝없이 사표감이었다. 그러나 나는 썼다. 속으론 나를 이명박 회장에게 보낸 정치부장을 믿었던 거다. 조선일보 일면 톱이었다. 당시로선 엄청난 뉴스였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다니 그럴만했다. 이명박이 주저한 이유도 없지 않았다. 신하는 없다에 나온 이야기다. 때는 1991년 12월 정주영의 방. 이 사장, 네, 회장님. 나 정부에다 통보했어. 통보락 하시면 정치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이제 당신도 큰 뜻을 품어야 하지 않겠어? 좋은 말씀이십니까? 그럼 여기 말고 당신 말고 여기 당신 말고 누가 있어? 무소속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나와 합류할 건지 빨리 결정하라고. 회장님 정계 진출이 이런 방식이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되면 이 사태가 너무 복잡하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저는 정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정치에 뛰어들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장님이 정치를 하시면 현대는 어찌 되겠습니까? 야당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외 공사하고 국내 정부 발주 공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자칫 절단날 수 있습니다. 이 사장이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 회사가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건데, 응?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지, 응? 이 사장이 왜 걱정을 해요? 얼마 뒤였다. 회장님, 노태우 정부가 1,600억의 세금을 추징하는 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권이 현대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닙니다. 1,600억? 그 돈으로 차라리 정치를 하는 게 낫겠구만. 응? 그게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어? 근데 그 얘기 꺼낸 이유가 뭐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회장님은 평소 후보들 중에 이 김영삼 씨를 좋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씨를 적극 밀어주면 회장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는 내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정치하겠어. 여기까지는 이명박의 책 신화는 없다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훗날 이명박은 대통령이 돼서 정주영 회장과 각을 세우게 된 또 다른 이유를 들었다. 이명박의 진술이다. 회장님이 대통령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애정과 충정으로 직언했습니다. 현대가 정권을 잡으면 삼성하고 대우 같은 다른 기업도 정권을 쥐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 사실일까? 이명박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를 한 김유찬 씨가 전한 말이 있다. 정주영과 종손인 국제경제학 박사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제목은 이명박과 정주영의 진짜 결별 이유. 정주영 회장이 살아생전 청구동 자택에서 자주 조찬 회의가 열리곤 했는데 정 박사가 종손의 자격으로 가끔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듯 싶었다. 동생인 정세현 회장과 아들 정몽구 회장, 정몽헌 회장 등이 주 참석자들이었고 가끔 이명박 당시 사장도 참석하곤 했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이명박 사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곤 했다고 했다.
정주영 회장이 현실 정치에 뜻을 두고 있을 무렵인 것으로 기억했다. 회장님, 왜? 인천 제철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뭐라고 했어? 인천 제철을 떼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그날 이명박 씨가 작심한 듯 정주영 회장에게 인천 제철을 자신에게 떼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주영 회장이 회의가 끝이 난 직후였다. 정 박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런 개씨발놈 같은 이라고 말이야. 어? 인천 제철을 달라니 가당찮아. 30년 자신이 그토록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평생 직장인 현대를 떠나면서 이명박 씨는 정주영 회장과 빅딜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30년 정을 끊고 당시 여당인 민자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발빠른 변신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사실일까? 이명박은 신하는 없다 개정판에서 이렇게 밝힌다. 사람들은 내가 현대로부터 큰 것을 받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천 제철을 떼어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992년 1월 3일 현대를 나올 때 나의 모습은 27년 전 현대에 입사할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 입사했듯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온 것입니다. 나도 한 사람의 근로자였습니다. 일절 보상을 받지 않고 현대를 퇴직했다는 사실에서 나는 긍지를 느낍니다. 그러나 정작 정치의 꿈을 먼저 꾼 사람은 이명박이 아니었나 싶다. 이명박은 1991년 7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주영 회장하고 내가 오래 같이 있었어. 이 굉장한 인간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위해 만났기 때문에 일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재벌이란 냉정한 겁니다. 두 사람의 갈등을 증폭시킨 계기가 따로 있었다. 바로 드라마 야망의 세월이다. 정주영의 증언.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가 그분을 너무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그건 정말 작가의 장난이었어요. 응? 드라마에서 보면 이명박 씨가 소양강 댐이다 뭐다 해서 다 한 것처럼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서 으르렁거린 걸로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겠어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이 이 드라마를 음으로 양으로 지어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당시 이명박에 해당하는 박형섭 역할을 맡았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명박 회장이 당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출장 왔다가 출장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던 촬영 현장까지 찾아왔었다고 말했다. 이명박은 드라마 제작진에게 뒤풀이를 주최하기도 했다. 나는 꼼수다에 소개된 일화다. 근데 6시에 와갖고 오자마자 바로 양주를 시키고 사기 잿더리를 달라 그러더래요. 사기 잿더리? 네. 그러니까 잿더리를 주는데 그 집에 사기 잿더리밖에 없으니까 그걸 갖다 주니까 그 잿더리에다 양주를 붓고 마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수전을 다 봤는데 기간제 확장증은 술을 못 마신다는데 어마어마하게 술을 마셨대요. 잿더리에? 예, 잿더리에. 그리고 이제 한 1시간쯤 되니까 바로 밴드를 불러서 7시부터 11시까지 계속 노래 불러요? 계속. 누군가 아침 일찍이 머리를 꽉 쥐어 박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일어섰더니 우리 어머님이었어. 네가 너 살기 위해서 너가 남을 속이느냐? 그러나 난 그 이야기를 일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이명박 평전.
지금까지 해설과 연기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기획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2015년) 모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